시연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근데 남자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저게 슬로우 노골 푸드 협회에서 그 남자들도 조리를 하는 그 음식을 하는 이것을 갖다가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결국은 쉽게 말하게 되면 부모들이 조리를 하는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애들들이 그걸 다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고 그러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눈으로 해보진 않았지만은 눈으로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것이 그게 이제 결국은 밥상머리 교육의 원리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눈으로 보고 하는 것 듣고 이런 것들 갖다 세세하게 해보진 않았지만은 그걸 갖다가 덜어놓은 것을 갖다가 나중에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결혼했을 때 보게 되면 조금만 하게 되면 그게 나타나요. 이 부분이 거의 없어졌다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뭔가 하게 되면 요즘에 많이 유행되고 있는 스토리텔링 아시죠, 그죠?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이 밥상머리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을 하게 되면 그게 스토리가 자연적으로 형성돼서 그게 문화로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사항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부부가 이제 돈 벌러 나가다 보니까 결국 음식을 집에서 조리를 하는 과정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애들이 그걸 갖다가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망가져 있는 상태.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 유럽에서 지금 슬로우 푸드라든가 발효식품 이런 것들이 주목을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게 되면 이때까지 본인들 유럽에서는 과학적인 부분을 다 해왔잖아요. 그죠? 해와서 그거에 벽에 부딪혔어요. 더 이상 뭔가를 할 게 없어요. 음식에. 신약 발견하고 뭘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대안을 찾은 것이 결국은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걸로 대안을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있어서 김치라든가 된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의 음식들을 갖다가 서양인들이 이제 발견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거의 일환으로 해서 효소라고 하는 부분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효소는 생명의 근원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효소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없다. 예를 들게 되면 동물, 식물, 미생물조차도 효소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있어서 발효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조금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오늘 이 시간에 해야 할 목차 제목은 뭔가 하면 여성을 위하는 보약이에요. 여성들을 위한 보약. 그게 뭔가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산후조리 못한 분들 이 효소를 만들어서 산후조리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기혈이라든가 어혈 이런 것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약재로서 형성하는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약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당기고요, 당기. 예. 여기가 이제 청궁이에요, 청궁. 요걸 갖다가 지금 1대1로 비율을 했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4리터에서 5리터 사이 정도 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양이 배 같은 경우가 지금 1kg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이 이제 1kg 정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설탕을 쓰는 양은 50% 정도밖에 안 써요. 그럼 50% 정도 하게 되면 500g 정도 쓰고 500g은 남겨놓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효 과정에 이제 보시게 되면 설탕을 밑에 용기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버무리고 일부 버무리고
위에 덮고 가지고 500g으로 할 거예요. 그럼 500g은 남겨놨잖아요. 그죠? 그럼 집에 가가지고 이거 하고 난다. 그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쯤 가게 되면 발효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설탕이 점점 녹아서 없어져요. 그러고 나서 설탕이 완전 녹아서 없어지고 난 다음에 곰팡이가 하나 생길 시점에 설탕을 밑에 깔은 것처럼 위에다 또 덮어주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2번 내지 3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단. 그렇게 하게 되면 다 들어가면 1대1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단수를 붙이는 이유는 설탕이 위에 녹지 않으면 더 이상 넣어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한 번 넣었는데 설탕이 안 녹았다 그러면 한 200g 이나 300g 남아있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더 이상 넣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리고 약재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잘게 이제 이렇게 뿔을 트리는 게 좋아요. 당기가 그거는 몇 g씩이에요? 요게 지금 50g씩이에요. 당기 50g. 당기 50g, 청궁 50g, 배 1kg, 설탕 1kg인데 오늘 500g만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를 이제 썰을 건데요. 배를 썰을 건데 여기 이제 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 어떨 때 배를 먹어요? 감기. 그럼 뭐 좋아지게? 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배는 이제 지방분해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효가 너무 잘 일어나죠. 그래서 생물로서 관리하는 거에 가장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저장하는 것이. 네. 그래서 뭐예요? 지방분해 효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육고기 있잖아요. 그죠? 육고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게 되면 배를 갈아서 재워놓게 되면 육고기에 있는 지방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많이 넣게 되면 완전 부드러워서 그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이제 잘라본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이제 반으로 이렇게 자르고 근데 이것을 갖다가 막 자르재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조상님들 잘했던 말 중에 뭔가 대충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우리 집에서 봤을 때는 그 남들한테는 대충이지만은 우리 집에서는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왔던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인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반 잘랐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반을 잘라요. 그러고 나서 또 반을 잘라요. 그러고 나서 또 반을 잘라요. 이렇게 다 됐죠, 그죠? 요걸 갖다가 한 2cm 정도로 해서 썰어요. 여기서 굳이 이제 씨 같은 경우에는 뺄 필요가 없다. 그거는 이제 발효 과정에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발효라고 하는 부분이 특징이 뭔가 하게 되면, 김치를 발효해가지고 성분, 그러니까 과학적인 성분을 갖다가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일부러 연구원들이 대장균을 넣었어요. 김치국물에다가. 대장균을 넣고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대장균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1분 먹고 1분은 남겨놨는데 그걸 갖다가 20분 후에 살펴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김치 국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를 했냐면 김치 국물에다가 농약을 넣었어요. 농약을 넣어가지고 한 이틀 후에를 갖다가 그것을 조사했는데 농약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를 조사했냐면 녹슬은 못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김치 국물에다 담궜어요. 담궜는데 쇠못이 됐어요. 녹이 다.
분해가 돼요. 그 다음에는 뭔가 하게 되면 지금 일본에서 지금 아토피 치유제로 그 우리 킨추 국물이 신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아토피에다가 킨추 국물을 발라요. 그럼 피부가 다시 살아나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발효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염두에 두고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보통 보게 되면 그 설탕이 어떤 설탕이 좋냐 그 굉장히 따져요, 그죠? 그것보다 더 먼저 따져야 될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마음이에요.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갖다가 에너지를 형성할 수 있는 상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미생물들도 사람의 파장에 의해서 형성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설탕을 갖다가 약재를 할 때는 꼭 1cm로 깔 필요 없고 깔릴 정도로만 이제 깔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보게 되면 얘기하면 꼭 1cm를 재가지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깔았죠, 그죠? 이 까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해요. 뭐든지 재료 효소를 만들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용기 바닥에 설탕을 깐다. 그 다음에 버무려 주거나 아니면 채 주거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것을 버무려 줬다고 하더라도 위에 또 덮어줘야 된다. 깔고 덮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게 되면 외부에 바깥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에 그 공기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일정한 온도로서 스스로가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탕을 갖다가 나와보세요. 이건 나와야 돼. 저게 우리 조사님들이 늘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식품에 대해서 만드는 데서 손맛과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씻었잖아요. 그죠? 씻어서 물기를 없앴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요리할 때 서양식의 요리는 뭐예요? 다 랩을 끼고 다 장갑 끼고 하게 되면 이게 재료에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음식하고 발효하는 거하고 또 다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손을 한두 번 씻어야 돼요. 씻어. 손을 씻고 닦아요, 이렇게. 이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제 배를 갖다가 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 설탕하고 묻혀줘서 이게 코팅이 되게끔, 묻혀지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해가지고 이 재료가 설탕이 이렇게 버무려지도록 이렇게 씻었어요? 네. 같이 못해요. 손을 올려가지고 마음을 좋게 해가지고 이게 누가 먹을 건가 정해서 만들 때에 우리 딸내미가 먹는다고 하게 되면 딸내미를 위해서 이게 효능이 좋게끔 마음을 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난다는. 첫 번째 제품은 사모님한테 갈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본인이 직접 하십시오. 손에 다 묻히고 있는 제 권한에 의해서 제 1호는 사모님한테 갈 것입니다.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산후품. 산후품 해야 돼. 산후품 가서 집에 가서 할 거예요. 산후품 시리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마음을 이게 할 때에 마음을 실어야 돼요. 거네요. 속에. 정성을 넣는 거. 마음을 정성을 넣는 거. 그 에너지를 갖다가 쫙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걸 효소를 만들 때 목적을 두고서 만드셔야지만 그만큼 정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3등 양쪽.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렇게 묻혀줘야 돼. 약재료가 설탕에 액하고 이렇게 묻혀줘야 돼. 네. 그걸 오랫동안 이렇게 삶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는 대충 했죠. 그리고 그걸 갖다 요게 이제 정성을 들이는 거에 몰라. 수행으로 본다고 하면 3매까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설탕이 네. 남아서 안 빠져야 녹아도 의무적으로 다 넣었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 요렇게 됐죠? 그러면 용기를 이쪽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어서요. 담으세요. 오늘 제대로 배우는 거야. 네. 제대로, 그대로. 마음을 실어서 이어서요. 아니 여기 열 사람이 정성을 들어갔으니까 더 맛있어. 그거예요? 예. 그 우리가 십시일반 건강 좋아져라. 건강 좋아지세요. 태하고 가려야 돼. 그것도 정성이에요. 항아리는 기술적인 문제고 우선은 네, 이걸 눈으로 보이는 걸로. 네, 항아리 한번 해놓으면 막 애기 나오더라고요. 막 네. 하다 보니까 안 보이니까. 이거 항아리 뚜껑에 유리로 뚜껑이 있어요. 그걸 사용해. 이렇게 들어줄까? 아니 됐어. 그리고 편편하게 하세요. 거기다 설탕을 또 덮어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지? 편편하고 요 안에 있던 거 내가 뺐어. 아, 요게 하얀 게 하얀 이렇게 거. 있어요. 조각가잖아 있잖아. 됐어요? 이게 용기가 요거 크잖아요. 그게 이제 또 중요해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너무 작아도 그럴 것 같은데. 안 보이거든요? 적당하지 않은 그 양에 따라서 여기 안 보이게? 네, 안 보이게. 위에가. 여기 이제 여기 500g 남겨놓고 500g 들어갔어요. 여기 1차 이제 끝나고 뚜껑을 이렇게 덮는 거예요. 꽉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닿기 때까지 요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까지 해놓으면 그렇죠. 예, 그러면 발효가 되면 여기서 가스가 나와서 이게 열어요. 이렇게 요거 아까 얘기했던 요거예요, 그죠? 똑같이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예, 그래 놓으면 이게 발효가 되면 이게 압력이 생겨나잖아요, 그죠? 요새로 빠져나와. 그러면서 이렇게 열려. 그러면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것을 살펴봐서 아침에 닫아 놓으셔야 돼. 예. 저녁에 왜? 이렇게 열려 있으면 발효가 더 빨라져. 축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닫아 놓게 되면 요까지 압력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또 열리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게 계속 열려있게 되면 다 빠져나가요. 향도 빠져나가고, 이 성분이 다 날아가요. 그런데 요걸 요렇게 닫아놓고, 아침에 그 다음날 봐가지고 열리나 하게 되면, 이게 닫아놓은 상황에 다 빠져나갔었잖아요. 닫아놓은 상황에 또 채워지잖아요. 그죠? 채워져서 어느 정도 압력이 있을 때 또 열려요. 아,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네. 자기가 그러니까 굳이 열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꽉 째가지고 이렇게 밀봉하면 터져요. 아니 그건 청으로 했어요. 담은 사람이 네.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네. 담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는 굉장히 처음으로 중요해요. 가르쳐줘서 그래서 그렇게 여기에서는 저한테 배워놓은 거에서는 저어주고 뒤집어주고를 전혀 안 한다.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액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아침마다 설탕이 어떻게 없어져 가는지 쭈글쭈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갖다가 체크를 해줘요. 일지를 해서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래 놓으면 나중에 그걸 숙지해 놓으면 아 우리 집에서는 아 며칠 됐을 때 액이 나왔지 며칠 됐을 때 설탕이 없어졌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써놓은 책에 보게 되면 발효 기간을 예를 들게 되면 2개월 내지 3개월 이렇게 해놨어요. 한 달에 편차를 둬놨어요. 2개월 그러게 되면 우리 집에서는 2개월 맞는데 다른 집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고 부산에서도 안 맞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이건 현실성이 없는 답이에요. 현실성이 나가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고려를 해가지고 항상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발효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7, 8개월 걸려요. 집에 한약재 다 판매돼서 성소를 내면서 나오는 것이. 그리고 이제 발효가 끝나고 나면 액을 분리를 시켜요. 여기 다 건져내고 네, 액을 분리시켜서 또 담아 놓으셔야 돼, 액만. 액만.
예, 그거 넣으면 그게 효소. 그거는 따로 이제 탕질을 해도 드셔도 돼. 끓여서. 드셔도 돼. 그거는 우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요걸 갖다가 액을 갖다 따로 해가지고 1년 이상을 숙성을 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드셔야 돼. 그러면 그 2년 가까이가 돼야지만 못 기다려요. 그런데 굉장히 빨리 와요. 나는 이게 매실 제기를 했는데 그냥 매실만 건져놓고 그러면 나도 그냥 놔둬 그러는데 밑에 설탕이 있으면 안 돼. 설탕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봤을 때 설탕이 있게 되면 그것이 2차 발효가 돼요. 그렇게 되면 달아져. 진짜 네. 꽉꽉 담았네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가스를 빼주는 건 하루 저녁만 이렇게 해서 약간 열어놨다 가스 빠지면 완전 짠 거 넣는 건가요? 날마다 한 번씩 빼줘야 되나 가스를? 떼주는 게 아니고 닫아 놓으셔야 돼. 아니 글쎄 자동적으로 열리니까. 아니 첫날만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는 꼭 완전하게 닫아줘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적으로 하게 되면 닫아 놓으면 발효가 돼서 이게 열려 있어요. 그러면 닫아 놓기만 하면 돼. 그리고 또 와서 살펴보면 열려 있으면 또 닫아 놓으면 돼. 닫아놨는데 여덟 놓는 게 아니고. 꽉 닫아놓는 게 아니고 네. 꽉 닫아놓는 게 아니고 그죠? 살짝만 닫아 놓으면은 발효해서 지가 저 공기 올라오니까 이거 들리면서 좀 열리니까 또 살짝 한 거를 끄 얘네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 세이크 하시죠, 그죠? 음료로 하는데 세이크를 갖다가 하는데 그 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효소를 갖다가 걷다 해가지고 얼음하고 갈게 되면 맛이 없어져요. 살아있는 맛이 없어져.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갈지 않고 그 얼음을 갈아놓고 그 다음에 효소를 갖다 걷다 붓고 하게 되면 살아있는 맛이 나요. 함께 믹스하지 말고 네. 나중에 먹는 방법도 그런 거예요. 그게 기계가 돌아가지고 뭐 가게 되면 이 본연의 맛이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 효소는 살아있는 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효소를 드실 때에는 온도를 미지근하게 한다고 해도 55도 이상을 온도가 올라가면 안 돼요. 따뜻하게 먹을 때 네. 그래서 50도, 55도 이상 가게 되면 이건 효소가 죽어요. 손으로 한번 보세요. 아니, 못 먹을 때. 먹을 때 장에 들었을 때 그 매실 55도 네. 그렇게 끓여서 먹으면 뭐 잘못 효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뭐 따뜻한 물에다가 효소를 넣으면 그러니까 55도 미만, 그러니까 우리가 발효할 때 미생물을 하려고 하면 48도 이상을 안 해. 그래서 요거 남았잖아요, 그죠? 요걸 잊어먹고 여러 개 하면, 그러면 요걸 갖다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거의 이름을 써서 여기에다 올려놓으면, 그죠? 그때 얼마큼 남았는가 하긴데, 그 옆에 놓던가. 이렇게 해서 해야 돼. 안 그러면 눈에 안 보이면 잊어먹어요. 다 가르쳐 놓으면, 이거 갖다가 또 딴 데다 이어줘. 그러면 나중에 몇 그램씩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담아서 옆에 일지를 날짜 쓰고 그렇죠. 다 이렇게 메모해. 스티커 붙어가지고. 그거는 다 녹으면은 이 설탕을 갖다가 한 번 더 덮어준 것처럼 이렇게. 요걸 한 3번에 나눠서. 세번 나가 예. 근데 녹지 않으면 이어주면 안 돼요. 녹았을 때만. 예.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한약만 안 넣고 배를 넣어주는가? 그걸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 핵심이 한약만 하게 되면 액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배를. 그렇죠. 근데 배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설명해 수분이만. 드렸지 수분만 있는 게 아니라 발효를 촉진시켜줘요. 빨리. 그래서 빼주는 힘을 갖다가 갖게 되고 배는 무색무취예요. 그러니까 배를 갖다가 자기 색깔을 튀어내는 게 아니라 없어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배가. 예. 그래서 과일 중에 이제 포도 같은 경우가 효소가 많이 들어있고, 배가 많이 들어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양배추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있고, 돌배 같은 거는 더 좋아요. 여성들을 위한 약인데, 이제 산후 조리 못하신 분, 그리고 고열이 많이 있는 분.
그래서 다음 시간은 남성들 위한. 네, 뭐예요? 뭐? 아니 이게 아주 여성의 좀 기분이에요. 이걸 좀 일찍 오셔가지고 이거를 배를 실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도 하시니까 다음 주에도 하니까 오셔서 내년 달 때마다 이제 백사병이랑 담는 거예요. 매실 황설탕. 항상 다 그 나머지 질문집은 또 다음 시간에 있으니까 혹시 그러면 저쪽으로 옮기세요. 양파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빼주게 됐는데 조금만 빼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지금 오늘 만든 것은 여성들을 위한 보약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이제 재료가 당귀 50g, 청국 50g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배가 1kg가 들어가고요. 설탕이 500g 들어갔어요. 저기 들어간 게 500g. 네. 그래서 500g이 남겨져 있어요. 단기. 여기에 이제 그 주 효능이 산후조리 못하신 분들, 산후조리에 이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의열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요거에 이제 중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유지하시고, 발효 기간은 7, 8개월 정도 걸리고요. 7, 8개월 되고 난 다음에 액을 건져내가지고 액을 따로 다른 용기에다가 담아서 숙성이라고 하는 것을 시켜야 돼요. 숙성을 갖다 1년 이상을 숙성을 해야 돼. 최소 1년. 먹으려면 1년 이상,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먹어야 돼. 그런데 이제 최상의 어떤 상온에서 최상의 기간은 2년에서 3년 사이가 가장 좋아요. 숙성이. 그렇게 되면 안에 당이 거의 다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빨리 먹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해야 좀 그게 맞춰서 효능이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과 양파 같은 경우에는 발효 기간이 그러니까 2cm 정도로 썰어야 되고요. 2cm. 예. 저것처럼. 가로 세로 2cm. 저것처럼. 예, 썰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설탕에 황설탕에 버무려는데 이것도 50% 버무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80%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 남겨놓은 거 갖다가 재설탕으로 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발효 기간은 2, 3개월 정도 걸리고 숙성은 6개월 이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응용하시면 되고, 효소가 다 만들어졌을 때에 약으로 묵을 거냐 음료로 묵을 거냐에 따라서 먹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약으로 묵으려면 원액을 묵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공복에 30cc 정도를 원액을 묵는 거예요. 이거 배 그거 모든 것들은 효소를 묵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녁에 갖다가 원액을 30cc 정도로 갖다가 먹는데, 저녁에는 식사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먹는 것이, 그러니까 하루에 2번 먹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물로 희석을 해가지고는 30cc 원액에 해가지고 물을 갖다가 5배 정도로 희석해가지고 드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갈증 날 때 수수 물처럼 이제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